6. 온달이 되기 위한 연습. 숯불구이 여자는 사설학원에 일을 하러 다녔다. 학원 일이 끝나면 숯불구이로 퇴근을 하여 주방의 일을 도왔다. 아기를 키우며 엄마로서만 지냈던 잠시 동안의 시간 외에 여자에게는 평안했던 날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기가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시작된 학원 생활은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여자는 심천복 선생으로 불리다가 숯불구이에 나와 움직일 때는 주방 아줌마로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다. 종업원을 두고 가게를 꾸려가던 천복의 남편은 인건비를 절감해야 될 형편이 되어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을 들여봤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간제 아줌마가 가버린 후 정해진 때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을 받느라 천복의 남편은 혼자서 끙끙거려야 했다. 천복은 홀로 허덕이고 있을 남편을 생각했다. 교습 시간이 밤 11시까지였던 중고등부의 일을 접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초등부로 일을 옮기는 게 나을성 싶었다. 마침 일하고 있던 학원에 계속 다니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했다. 학원에는 천복과 나이도 비슷한 데다 아이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진 학원장이 있었다. 아나무인의 성격을 가진 학원 주인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천복을 자주 혼냈다. 천복의 잘못을 낱낱이 따져 묻는 그 행위는 퍽 적대적이었다. 기고만장한 태도와 깔보는 듯한 어투로 그는 천복의 교수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아래 급수로 취급받는 천복을 만만히 여기며 선생 취급을 하지 않았다. 강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원장에게 학생들은 설설 기었다. 사람이란 애어른할 것 없이 강자에게 붙기 마련이었다. 천복을 얕잡아 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천복이 그런 상황을 제압해 보려 소리를 질러 보았으나 따라줄 리 없었다. 선생으로서의 입지를 잃어버린 천복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곳은 학원 주인이 독주하는 그의 일터였다. 천복이 일하는 동안 그는 전임 선생에 대한 험담을 끊임없이 해댔다. 얼굴도 모르는 예전 선생에 대해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들은 얘기가 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전 선생에 대해 왈가왈부함으로써 학원의 주인 여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들었다. 얼마 후 천복은 그곳을 나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에 새로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생각지 않은 후회가 천복에게 다가왔다.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자신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다. 그전 일터에서 보았던 학원 주인의 본세는 비단 그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천복도 그 여자 못지않게 제가 옳고 잘났다는 생각으로 굽힐 줄을 몰랐던 것이었다. 천복은 남의 밑에 있는 자로서의 겸양을 알지 못했다. 멋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태도의 결과는 무망중에 찾아왔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못하여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빚을 내기 일쑤였다. 천복은 자신이 일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있기에 남편의 가게가 적자여도 빚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자부했다. 한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남편이 돈을 빌려 쓴 사실을 은폐하고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빚은 해결되기 어려운 정도였다. 남편은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얼마 후 말도 없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에 천복은 아연실색했다. 멍한 얼굴로 천복이 건물주를 찾아갔다. 가게에 걸려있던 보증금을 빼는 일이 시급했다. 한 푼이라도 걷어들여 빚을 갚는 데 써야 했다. 천복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러자 시 공무원이라는 남자가 대뜸 말을 쏘았다. 혹시 고물상을 불렀어요? 천복이 가게에 걸려있던 보증금에 대해 말한 것인데 남자가 딴소리를 했다. 집기들을 팔면 푼돈이라도 받을까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내 건물에서 돈을 취한 거요? 숯불구이를 차릴 때 들인 시설비가 수천만 원이었다. 그런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상황에서 쓸만한 설비를 팔아 간신히 건진 몇 푼의 고물값에 대해 어째서 남자가 문제를 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내 돈을 들여 가게에 인테리어를 했고 주방에 기구를 들여놨어요. 그것에서 조금이나마 돈이 될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 건물주 아저씨가 무슨 이유로 관여하려 드는지 모르겠네요. 고물을 파는 돈을 가게에 철거비로 써야지. 왜 아줌마가 그 돈을 가져가요? 가게는 원하시는 대로 철거를 했어요. 내 건물에서 고물을 팔아 돈이 나왔다면 그건 내 돈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 그 돈은 건물의 유지비에 써야 되는 거요. 아줌마가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었단 말이요. 그것부터 보상을 해야지. 남자는 이기주의자였다. 10여 년 동안 남자에게 갖다 바친 월세가
어마어마했다. 받아야 할 월세를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다. 그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임차인에게서 따로 받아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수천만 원의 시설비를 들인 가게에서 고물을 추출하여 받은 돈이 25만 원이었다. 하찮은 고물값을 남기고 파산한 임차인에 대해 남자는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 건물에서 취해간 이득은 전부 내 건물의 복구에 내놔야 돼요. 가게를 빼려면 원상복구부터 해요. 전기시설을 복구하는 데만도 1,000만 원가량이 들어갈 것이라는 견적이 나왔어요. 전기기술자를 불러다가 견적을 낸 것이니 아줌마가 전화를 해보면 확인이 될 테고 수도관과 가스관도 원래대로 해놔요. 주방과 홀 사이에 칸막이도 없애고 천정에 된 원목도 모두 떼어내어 본래대로 해놓은 후 바닥재도 다 걷어내도록 해요. 말 그대로 가게를 싹 원상복구 하란 말이지요. 아참, 천장을 뜯어내려면 그것도 몇백은 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복구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찮아요. 저쪽에서 완전 복구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가게에 걸려있던 보증금의 액수와 같았다. 남자의 의도는 보증금을 겨냥한 것이었다. 남자는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던 가게의 보증금을 되돌려주기가 아까운 것이었다. 천복이 철거하는 사람을 불러 작업을 한 후 상가는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이틀이면 가게의 모든 시설을 뜯어내어 말끔히 비울 수 있다는 처음의 어림과는 달리 일주일이 걸렸다. 긴 시간이 걸려 원하던 바대로 가게가 싹 비워졌다. 전기나 가스 배선 같은 기반 시설에는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철거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빈 가게에 들어와 새로 장사를 시작할 사람이 업종에 따라 기반 시설의 위치를 달리할 것이기에 미리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시설을 함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더러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조립식 건물은 약하여 잘못 손을 대면 천장이 내려앉거나 들리게 되어 변형을 초래하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정도로 상가를 파낼 것 없이 비울 수 있을 만큼 비운 정도면 된 것이라고 했다. 전후 사정이 그러했지만 보증금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남자를 어쩌지 못할 것이었다.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천복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 일하고 있던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밀려있던 월급을 지불하지 않았다. 임금을 체불한 채 전화번호를 바꾸어버린 학원장을 수소문해 낼 방법이 없었다.